오늘은 꼭 일찍 자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눈은 더 말똥말똥해지고 1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고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든 날들. 다음 날 아침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는데 정작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오는 이 모순 같은 상황 말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가 되면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곤 하지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깊이 자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노인의 불면증, 이것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다면 그동안 잠 못 이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검증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의 인생에도 귀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수면장애와 만성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64세 김태성 의사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분들, 즉 시니어 환자분들의 불면증 문제를 많이 접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가운데는 몇 년씩 수면제를 달고 사시면서도 여전히 밤마다 깨어나는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이 저에게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의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고 접근 방법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환자 한 분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이철수 씨, 올해 70세이신 분입니다. 전직 교사였던 그는 오랜 기간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잠을 이루지 못해 수많은 수면제를 전전했고 한때는 약이 없으면 단 1분도 누워있기 힘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8주 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는 수면 위생 관리,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CBT-I를 병행했습니다. 약을 줄이는 게 두려워서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그의 입면 시간은 평균 60분에서 20분으로 줄었고 수면 효율은 65%에서 85%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는 게 즐겁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불면증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개선됩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며 의존하는 것보다 생활 속 습관을 교정하고 몸과 뇌가 원래의 리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바뀌고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진짜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점점 더 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잠도 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노인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 수면재단에서도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걸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생리적 변화, 의학적 원인, 생활습관 요인.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수면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 분비가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멜라토닌인데요. 이게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분비가 늘어나고
다시 아침 햇살을 받으면 줄어들면서 낮과 밤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밤이 돼도 몸이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잘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잠들려면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체온 조절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을 통해 열을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몸이 잠이 오는 조건을 맞추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밤에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겹치면서 노인은 자연스럽게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학적 원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불면증이 단순히 마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자주 깨는 경우, 당뇨로 인한 야간 단뇨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경우,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 이뇨제, 기관지 확장제 같은 약들, 낮에는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오후 늦게 드시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고, 기관지 확장제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수면 장애 자체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해서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증상인데 이게 있으면 깊은 잠을 자기 힘듭니다. 또 수면무호흡증도 문제예요.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막히니까 뇌가 위험 신호를 받고 잠에서 깨워버리죠. 이런 문제들이 불면증과 얽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장 흔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신체 활동량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일도 하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지만 은퇴 이후에는 활동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낮 동안에 쌓이는 수면 압력, 쉽게 말해서 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도 잠이 잘 안 옵니다. 또 불규칙한 수면 마이너스 각성 리듬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낮에 좀 더 자야지 하면서 낮잠을 길게 자버리면 밤에는 잠이 당연히 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리고 또 하나, 낮잠 과다입니다. 낮잠은 2030분 정도 짧게 자면 오히려 두뇌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 깊게 자버리면 밤잠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특히 오후 늦게 주무시면 거의 100% 밤에 뒤척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노인의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호르몬 변화, 만성질환, 약물, 생활습관이 얽히고 설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잠 안 오는 병이라고만 생각하면 해결이 잘 안 돼요.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이철수 어르신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있었고 복용 중이던 혈압약이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었죠. 결국 원인을 알게 되니까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노인성 불면증은 원인을 찾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텐데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수면을 회복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해결 방법이겠죠. 오늘 제가 드릴 방법들은 그냥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확실히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약물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별한 장비나 약이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수면위생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면위생 슬리프 하이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한마디로 좋은 잠을 위한 생활 습관의 기본 규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같은 거요. 사실 너무 단순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어? 쉽지만 놀랍게도 이 기본적인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의 절반 가까이가 개선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마이너스 각성 스케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우리 뇌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도 엉망이 돼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1, 2주만 유지하면 몸이 점점 리듬을 회복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아침 햇살을 활용하는 것, 이른바 광치료 라이트 세러피입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2500럭스 이상의 밝은 빛을 쬐는 겁니다. 여러분,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빛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시점으로부터 약 14에서 16시간 후에 다시 분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밝은 빛을 쬐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23분 빨라졌다고 합니다. 꽤 확실한 차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거나 가능하다면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햇살이 강하지 않은 흐린 날씨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빛의 자극이에요.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집안에서도 커튼을 활짝 열어놓고 아침 햇살을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이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어르신은 처음 상담을 받을 때 밤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낮 동안에는 늘 무기력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을 살펴보니 아침에 거의 햇빛을 쬐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낮에 햇빛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린 처방이 바로 아침에 무조건 30분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신기하게도 밤에 잠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 정도 지나니 예전에는 1시간 이상 걸리던 입면 시간이 20분 안쪽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죠?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아침 햇살 받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면 위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의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직 낮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버리는 거죠. 특히 460에서 480 나노미터 파장의 파란빛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어쩔 수 없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녁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서 뇌가 이제 밤이다라고 인식하게 도와주시면 훨씬 빨리 잠이 찾아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수면 위생 관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아침 햇살 30분 받기. 셋째, 취침 2시간 전 블루라이트 줄이기. 이건 돈도 안 들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이철수 어르신이 12년간의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기본기를 철저히 지킨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계인 식이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잠을 부르고 어떤 음식이 잠을 빼앗아 가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근육을 키우고 체형을 가꾸는 것이 운동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노년에 들어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운동은 삶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보험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곧 병들고 약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70대에도 등산을 다니고 80대에도 요가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반대로 6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운동 습관의 유무입니다.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며칠을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에는 단 며칠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고 관절이 굳으며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 이상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반 이하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필요한 운동은 무거운 역기를 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에 30분 걷기, 가볍게 팔과 다리를 스트레칭하기, 계단을 일부러 오르내리기 같은 사소한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도 어깨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 후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은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모여 결국 병원을 덜 찾게 만들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의 효과는 단지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친구나 배우자를 잃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멀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불면증이 개선되고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75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인데 은퇴 이후 몸이 급격히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의사의 권유로 하루 1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벅찼지만 3개월 뒤에는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아예 걷기 모임에 나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혈압약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운동이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노년기 운동의 진짜 가치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만드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변화를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운동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투자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약을 사 먹거나 건강 보조제를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어떤 약도 운동이 주는 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꾸준히 걷는 것이 수많은 약보다 더 큰 예방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내일의 나를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가? 큰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오늘 계단을 2번 더 올랐다거나 저녁에 10분 산책을 했다는 작은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대답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인생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약속과 같습니다. 나와의 약속, 그리고 내일의 나와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가 작게라도 움직인다면 내일의 나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결국 노년기의 운동은 얼마나 멋진 근육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운동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동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운동은 젊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내리막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힘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꾸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이는 나이 들수록 쉽게 무너집니다.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체력이 떨어지고 몸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이미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였느냐 아니냐의 결과일 뿐입니다. 운동은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도 내일을 위한 선물이 더 큽니다. 오늘의 10분 산책이 당장은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모여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같은 주요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4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치매 발병률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실천하기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걷기 운동.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혹은 5,000보 이상을 목표로 걷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체 근육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만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노년기에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관절을 보호하며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무거운 아령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병이나 고무 밴드, 심지어 자기 몸무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푸시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체와 상체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짐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쉽지 않고 심하면 그 후로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끝으로 서기, 한 발로 서기, 천천히 몸을 돌리며 균형을 잡는 동작 등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지켜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움직임을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큰 힘을 줍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고독을 경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운동은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걷기 모임이나 요가 동호회, 경로당,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운동은 자기 존중감을 지켜줍니다. 스스로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집안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빨리 달릴 필요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기억할 만큼만 그러나 매일같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5분,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바로 귀찮음과 포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 몸이 무거운 날, 기분이 내키지 않는 날, 이런 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동을 길게 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대신 오늘은 단 5분만 하자라고 생각하세요. 막상 시작하면 어느새 10분, 20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그 작은 시작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젊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며 무엇보다 우리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팔을 한번 쭉 뻗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일도 내 발로 걷는다. 그 다짐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면 위생과 아침 햇살을 통한 규칙적 생활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특히 밤마다 잠들기 힘든 분들을 위한 즉각적인 수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손끝 마사지와 호흡법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따라 해보면 10초 안에도 몸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손끝 마사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 하나가 손과 발끝의 특정 혈자리 자극입니다. 손바닥 안쪽, 엄지와 검지 사이를 10초간 살짝 눌러줍니다. 또는 발바닥 가운데, 발꿈치 쪽을 10초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작은 자극이 뇌의 긴장을 풀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즉시 졸음이 몰려오지 않더라도 12분 후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7-8 호흡법인데요. 손끝 마사지를 하는 동시에 호흡을 조절하면 훨씬 빠르게 수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 호흡법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 몸의 불안을 바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끝 마사지와 4-7-8 호흡을 함께 하면 단 10초 안에도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 준비가 됩니다. 실제로 이철수 어르신 사례를 보면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70세 남성이었습니다. 무려 12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손끝 마사지와 4-7-8 호흡을 잠자리에서 단 10초만 시도하면서 몇 분 안에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행동이지만 뇌와 몸에 이제 잠을 자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수면 패턴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게 돕습니다. 손끝 마사지와 호흡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잠자리 환경을 최대한 수면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블루라이트는 잠자리 2시간 전부터 차단하세요. 조명은 어둡게, 방 안소음은 최소화하고 침대는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까지 더하면 손끝 마사지와 호흡법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10초라는 시간 안에 바로 잠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행동을 통해 몸이 서서히 긴장을 풀고 뇌가 이제 휴식 시간이다라고 인식하면 12분 후 자연스러운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약 없이 집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년기 불면증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작은 10초 습관까지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손끝 마사지와 4-7-8 호흡법은 기존 수면 위생과 아침 햇살, 규칙적 생활 습관과 결합할 때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즉,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 가능한 과학적 방법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면 회복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보고 몸이 느끼는 변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신체 리듬과 잠드는 속도가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손끝 마사지와 호흡법, 잠자리 환경 조절, 규칙적인 생활 습관, 아침 햇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밤과 아침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잠시 되짚어 볼까요? 첫째, 노년의 불면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둘째, 불면증과 수면 장애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만성 질환, 약물 부작용, 잘못된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해결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수면 위생 확립, 식이 조절, 수면 환경 최적화, 인지행동 치료, 꾸준한 운동, 보완적 요법까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실제 사례들을 통해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12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분이 단 8주 만에 삶을 바꾼 이야기, 야간 빈뇨를 개선해 깊은 잠을 되찾은 사례, 수면 무호흡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을 이겨낸 분들의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좋은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기초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유지되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내 몸의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결국 수면이 무너지면 인생의 질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운동입니다. 하루 10분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을 잡는 스트레칭. 이 사소한 실천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거창한 비밀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오늘의 선택에서만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그 울림을 행동으로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5분만 걸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블루라이트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아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햇빛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유를 지켜주는 열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발걸음 안에, 오늘의 작은 선택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온빛건강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불면증이나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여러분의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